속도 가속도로 갑시다. 속도 가속도를 수투나 무조건 원에서 할 때는 그냥 속도 미분하면은 아니야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고 뭐 위치 미분하면은 속도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2에서는 요 얘기를 가볍게라도 아는 게 좋아요. 벡터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죠.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크기만 있는 물리량은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대표적으로 벡터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속도라는 게 있으면 크기만 있어. 시속 몇 킬로미터 크기만 있으면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속력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무시한 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스칼라량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벡터의 크기라고 표현할 겁니다. 벡터의 크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벡터의 크기라고 표현할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말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모두 같은 벡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격자 무늬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모는 종이가 있어. 모는 종이가 있는데 어떤 벡터가 이렇게 뭐 두 칸짜리 직사각형에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이 빨간 벡터와 이 노란 벡터와 이 하얀 벡터는 다른 곳에 있지만 다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길이가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 똑같잖아요. 한 군데다가 여기다가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반직선으로 만들면 다 겹칠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럼 이런 벡터를 어디에 표현하냐면 좌표 평면에 표현합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벡터를 표현하면 벡터는 2,1에서 시작해서 4,2로 가는 4,2로 가지 말자. 3,5로 가는 아까랑 똑같이 생긴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벡터와 0,0에서 시작해서 1,2로 가는 벡터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3,0에서 시작해서 3,2로 가는 벡터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가 사방팔방이 졸라게 많을 거 아니야. 맞아. 모든 벡터를 시작점을 원점에 고정시키면 이 벡터들의 이름은 얘다라고 정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요거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벡터의 이름을 얘다라고 정하면서 얘의 이름은 0,0에서 시작해서 1,2로 가는 벡터. 그래서 이 벡터의 이름은 1,2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얘는 1,2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벡터는 좌표로 표현합니다. 이해돼? 그리고 뭐 벡터는 원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할까? 여기는 2,1에서 시작해서 3,5로 가면 3,3이구나. 3,3으로 가면 종점, 끝나는 점에서 시작되는 점을 빼면 위치 벡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벡터 수업할 때 하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때 위치 벡터라는 애로 표현하는데 얘는 시작점이 무조건 0,0이고 끝점의 좌표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요 내용을 기본으로 속도, 가속도,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수직선에서도 벡터야. 수직선에서는 위치 벡터가 역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선의 좌표가 1, 2, 3, 뭐 t라는 점에 가 있으면 이 t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t라는 그 수직선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해돼요? t라는 수직선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속도, 가속도, 위치 얘기할 때 그 위치는 위치 벡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좋아요. 그럼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이 t라는 위치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라는 속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리고 속도 벡터를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속도 벡터가 1이라는 상수가 나오면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 0이라는 0이라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력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벡터의 크기는 벡터가 뭐 A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벡터의 크기는 원점으로서부터 이 종점의 거리를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길이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함수로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속도의 절대값을 똑같이 속력이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요? 그럼 정확히는 속도에 대한 벡터는 루트의 속도의 제곱, 즉 속도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이동, 상하 이동이나 좌우 이동만 있을 때는 그냥 t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고 거기에 절대값 때리면 속력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는 x, y로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따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 따로 시간 t에서 미분한 속도 벡터는 dx, dt, dy, dt. 속도가 좌표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색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도도 벡터고 벡터는 평면에서는 좌표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속력이라는 건 속도도 좌표 평면에서 어떤 벡터라고 그랬어. 이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속도의 크기, 속력은 원점으로부터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돼. 이게 속력이야.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당연히 얘를 두 번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d제곱 x, dt제곱, d제곱 y, dt제곱. 이거는 괄호치고 제곱인데 보통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이게 벡터니까 원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라고. 얘네. 그래서 가속도의 절대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d제곱 x dt 제곱의 제곱 더하기 d제곱 y dt 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거야. 우리 그냥 바로 예제를 가보자. 한쪽 넘겨서 이거 뭐야? 29번은 뭐 이따 와서 풀든지 말든지 하고, 필수 30번을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필수 30번 페이지
t라는 점이 x, y인데 x, y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 x가 t 코사인 2t, t 코사인 2t고 y가 t 사인 2t다. t 사인 2t다. 그럼 양변을 t로 미분하면 dx dt는 1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속미분까지 하자. 2 사인 2t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dy dt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얘네들 이렇게 쑥쑥 집어넣고 P점이 t 마이너스 코사인 2t 콤마 어차피 t로 표현되어 있으면 t로 미분해야 되니까 t 마이너스 사인 2t네. 그럼 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는 1 마이너스 플러스 2 사인 2t 콤마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네. 그럼 가속도는 이거 속도 벡터고 가속도 벡터고 사실은 위치도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미분하면 속미분하면 4 코사인 2t 콤마 4 사인 2t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x끼리 미분하면 얘네들이 좌표 자리 잡을 거고 그게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좌표를 써놓고 그러면은 속력은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속력은 벡터의 크기. 이게 원래는 벡터의 크기라는 기호예요. 벡터의 크기라는 기호인데 그거를 이제 속도 벡터일 때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속력은 요거 제곱. 원래는 그래 이거 제곱. 1 플러스 2 사인 2t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의 제곱 전개하면 뭐 얘네들 뭐 4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간단히 되고 막 그러겠네. 알아들어요? 그럼 t가 얼마일 때 뭐 그럼 거기다 t 집어넣으면 속력 되고 뭐 이런 느낌이지. 이해됩니까? 가속도도 또 뭐 하면 되고. t가 2분의 파일 때 속도. 근데 t가 2분의 파일 때 뭐 1,2분의 파이면은 파이니까 뭐 1,3이 속도고. 그러면은 속도가 나오면 사실은 이 상태로 할 필요가 없이 1,3이면 1의 제곱 더하기 3이 루트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속도가 숫자로 나오면 계산은 더 간단한데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거고. 이해됩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의 4 코사인 2t의 제곱 플러스 4 사인 2t의 제곱. 물론 여기다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콤마 2분의 파이면 파이니까 0. 그러면은 뭐 가속도의 크기는 4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면에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29번은 내가 특별히 안 풀어줘도 저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 뭐야? 그냥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 2의 t제곱 2의 t승 마이너스 2t 해가지고 t가 2일 때 뭐 속도 가속도 하면 되잖아. 한 번 더 미분하고. 이해돼요? 그럼 저렇게 x는만 나와 있는 애는 수직선에 대한 얘기고 좌표 평면에서는 무조건 위치 벡터로 좌표를 표현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벡터와 벡터의 크기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벡터로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 표시하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미분해서 숫자 집어넣는 건데 뭐 어머니 이해 됩니까? 그래서 평면에서의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얘기는 그냥 벡터로 이해하면 된다.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쏘는 게 위치 벡터라는 얘기니까 0,0에서 그 점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적분
하겠습니다.